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오늘 미 차트 분석과 의견은 두 분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주되게 말씀드릴 거는 미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S&P 500 지수대가 4200이라는 거, 그리고 강세 신호의 조건, S&P 500 기술적 기반이 약한 이유, 다양한 시각의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기술적 분석가들이 4200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6주간 좁은 박스권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 4050과 4200 사이인데요. 일반적으로 돌파 방향으로 단기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기 시장을 좌우할 지수대는 상단은 4200, 하단은 4000에서 4050, 50일, 200일 이평선 구간입니다. 현재 여러 재료들이 혼재된 가운데서 6주간 방향성 없는 포지션 잡기에 애매한 구간 속에서 지루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든 아래든 방향을 타진하게 되면 단기 포지션을 잡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의 어떤 방향 타진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 타진 후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은 상단은 4300 라인, 요 라인이고요. 하단은 3월 저점인 3800 라인입니다. 주요 뉴스는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지역은행 불안, 이 두 가지가 4200을 뚫지 못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해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은요. 강세 신호의 조건입니다. 보시면 이분께서는 유다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우 이론은 운송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분께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답답할 정도로 좋은 박스권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 횡보 기간을 어떻게 돌파하고 새로운 강세 또는 약세 국면으로 진입할까요? 이분께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모두 새로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강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두 지수 중 하나만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다른 지수가 새로운 고점을 확인되지 않을 때 이는 강세 신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 지수는 현재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고 S&P 500 지수는 금요일 종가에 대한 격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는 아직 강세 신호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다음 주 어느 시점에 4200 이상으로 마감한다면 강세 신호가 될 것이다. 만약 S&P 500 지수가 4200 이상으로 마감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약세의 비확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월 저점 3800에 대한 재시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강세 신호는 나스닥 지수가 신고를 경신하는 것처럼 S&P 500 지수가 4200의 돌파를 통해 신고를 경신한다라고 하면 단기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분께서는 AD 라인이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상승 하락 종목 지수인데요. AD 라인이라는 것은 요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대표 지수에 상장된 종목 중 S&P 500 지수면 500개 종목 중 단일 상승한 종목의 숫자와 하락한 종목의 숫자 간의 차이를 계속 누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상승 초기에는 일부 종목만이 상승하다가 상승장이 확실히 나오게 되면 점차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AD 라인입니다. 이분께서는 대형주 AD 라인, 중형주, 소형주 AD 라인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 및 통신 서비스와 같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메가캡, 큰 빅테크 주식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현재 상승인데 S&P 500 지수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AD 라인을 보면 대형주는 S&P 500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형주의 경우 AD 라인이 50일 이평선을 밑돌고 그리고 소형주 AD 라인은 보시면
3월 저점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각캡의 상승으로 더 높게 움직일 수 있지만 중소형주의 하락은 방어적인 느낌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 골고루 다 올라야 되는데 현재는 일부 기술 통신 서비스 매각 캡에 의한 상승이 주도되고 있어서 이것이 약간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D 라인으로 볼 때 약세 케이스는 소형주 AD 라인이 여기를 깨고 2023년 최저치 경신과 함께 대형주 AD 라인 요것이 2월 최고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유심히 살펴라.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대형주에 의한 현재의 상승이 지속되려면 AD 라인이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아져 요 고점을 뚫어야 되고, 만약 뚫지 못하고 스몰캡 AD 라인을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많아져서 올해 최저치로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약세 케이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은 S&P 500 기술적 기반이 약한 이유인데요. 보시면 먼저 좌측은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됨을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차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와 S&P 500 동일 가중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을 둬서 나오는 것인데 이 동일 가중 지수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아닌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가중을 둬서 보는 지수인데 이거는 더 넓은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과거에는 두 라인이 동일한 방향을 보여주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빨간 라인 동일 가중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의 현상순세는 중소형 종목들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S&P 500의 최근 상승세가 약한 기술적 기반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2월 최고치인 4200 또 나왔네요. 엄청난 차트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다. 즉 동일 가중 지수로 봤을 때 이게 강세를 보여야 4200이라는 최대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어서 3개월 S&P 업종 수익률을 보면 앞에 취약한 폭의 대부분이 어디서 기록됐는지 보여줍니다. 위 도표는 지난 3개월 동안 통신 서비스, 기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를 포함한 4개의 S&P 업종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 위에 4개 업종입니다. 첫 번째 두 업종은 통신 서비스와 기술 업종은 나스닥을 시장의 가장 강력한 지수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서 봄 랠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두 번째 업종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업종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방어적인 부분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가지가 지금 혼재돼서 이와 같은 박스권 안에서 방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7개의 업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분께서 주요 관심사는 금융, 주로 은행, 에너지, 소재, 주로 산업금속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세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재,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입니다. 차트를 보면 S&P 500이 2월 최고치에서 저항이 맞서고 있고 중장기 이동평선이 정배열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는 긍정적인데 가장 약한 3개의 업종이 3개월 최저치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라인을 유심히 보시면 3개월 최저치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금융주들은 그동안 많은 압박을 받아온 은행주들에 의해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에너지와 소재 업종의 약세는 경제 약화 신호일 수 있는 상품 가격 하락을 따라가고 있다. 이 3개의 업종이 전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역은행의 불안,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통한 상품 가격 하락이 전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특히 구리 가격 하락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리 차트인데요. 구리는 세계 경제 가늠자라는 의미에서 닥터 쿠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리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보시면 또한 200일 이동평선을 이탈했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구리는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상품 중에 하나로 간주되며 구리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경제의 강도에 대해 알려준다. 이번 주 폭락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트는 KRE, 지역은행 ETF입니다. 지역은행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은행들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고 전체 시장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동안 나머지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행주들의 안정, 리스크 해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수 상승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께서는 앞선 모든 차트의 주요 메시지는 광범위하게 주시장을 바라볼 때 주요 지수가 시사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분의 차트 분석과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점인 4200의 돌파가 단기적으로 강세 신호다. 이는 6주간 박스권 상향 돌파이기 때문이다. S&P 500 지수를 광범위하게 볼 때 통신서비스 기술업종 매각캡에 의한 상승은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 미 지역은행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 안정 없이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좁은 박스권 이탈이 단기 방향 강화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든 아래든 돌파하는 쪽으로 단기 대응이 좋다.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해소 여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눈에 보는 주요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빅스지수는 현재 17.03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아래로는 25,000달러, 단기적으로는 미차트 분석가들은 요 라인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상승 추세의 지지 여부, 위로는 3만 달러의 안착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을 줄 것이다 라고 대다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그리고 작년 최고점에서 약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단기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중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거래되는 비율인데요. 이건 50레벨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강세장, 요 밑은 약세장, 애매한 구간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자존심은 손실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원칙 없이 부와 내동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라.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 6주 동안 이어져 온 좁은 박스권 안에 지속될지 아니면 위든 아래든 돌파를 할지 이 여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단기 대응은 S&P 500 지수 박스권을 어느 쪽으로 돌파하는가에 단기적으로 거기에 맞게 몸을 싣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